자, 이제 3부는 이제 VIP 자산운용에 대해서 회사 얘기, 그다음에 이제 펀드 얘기 좀 해봐야 될 텐데 우리가 이제 바쁘신 분 어렵게 모셨으니까 그냥 뭐 속된 말로 막 이렇게 이제 일종의 이제 뽕을 뽑는 거지. 그 연예인이 저 영화 홍보하듯이 아니 근데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차피 이제 제 두부니까 제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이거 누가 뭐래 이거 뭐라고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VIP 자산운용 진짜 요새 어떤 거 준비하고 있을까 이런 것도 진짜 많이 좀 궁금했거든요. 엄청나게 궁금했고 그래서 그 최근에 뭐 오늘 아침에 난 기사를 보니까 펀드 라인업을 늘린다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조만간에 아주 기가 막힌 그 펀드가 하나 이제 사모 형태로 나온다나 이렇게 네. 있는데 이름이 끝내주는 것 같아요. VIP 바이코리아가 아니라 바이칩 코리아. 네. 그 카지노에 쓴 칩이 아니고 칩이 싸다는. 싸다. 예. 길게 예, 칩. 예. 이 본토 발음이 아니어서 이게 좀 그래 자신감이 떨어져요. 이런 얘기하면. 하여튼 VIP 바이칩 코리아 전문 투자형 사모 펀드. 이 제도권 방송에서는 이런 펀드 얘기를 이렇게 실명을 얘기를 못 해요. 네. 이런 막 저 방통위에서 예. 자산운용사 대표를 모셨는데 그 회사에 펀드 얘기를 하면 안 돼. 네. 이런 규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이런 얘기는 뭐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저자를 모셨는데 예. 방송에서는 책 얘기를 못 해. 예. 그 신간을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그렇군요. 돼요. 예.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그냥 막 예, 신간 예. 떠놓고 막 이렇게 차례까지 읽어도 되니까 예. 너무 좋은 것 예. 같아요. 이게. 아이러브 유튜브.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바이칩 코리아 이 펀드. 이거는 좀 어떤 기획, 어떤 좀 네. 그 전략이 좀 있어요. 좀 바탕을 두고 있나요?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치 투자 스타일이 최근 한 4년간 이렇게 두각을 많이 나타내지를 못했었죠. 그 얘기 들 때마다 막 참 남 얘기가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원래 사실 싸게 거래가 되고 있었고 한국 주식시장 자체도 전반적으로는 싸다였고요. 그 안에서 또 가치주는 더 싸다. 이게 뭐 바이오나 뭐 반도체나 이런 것만 가는 시장이었었으니까요. 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한 차례 더 빠지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은 칩하다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었으면은 이제 이런 거를 내지를 못할 텐데 저희가 그래도 이제 계속 저희가 중점을 기울여 왔던 거는 조직 역량을 리서치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사실 운용고도 어느 정도 한 1조 한 7천억에서 좀 정체였고 하지만 저희가 많은 비용을 이제 계속 리서치 인원들을 확충하는 데 준비를 계속 했구나. 숫자가 저희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또 열심히 이제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 각광을 받지 못할 때 온 친구들이니까 일종의 요즘 말로 찐인 거죠. 찐인 친구들이 와서 열심히 이렇게 해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종목 유니버스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깊어졌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그거를 반영을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사내에서도 베테랑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런 준비 과정에서 환경 자체가 싼 종목들이 속출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때 저희가 좀 차별화된 어떻게 보면 공모펀드나 이런 데 공모펀드 사실 요즘 많이 패시브화가 돼가지고 네. 인덱스랑 많이 비슷해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여전히 이제 인덱스 구성 종목에 많이 다른 종목들을 저희 리서치에 기반해서 액티브형으로. 포트폴리오 많이 다릅니다. 바텀업으로. 예, 좀 차별화된 상품을 제공할 적기라고 생각해서 네. 저희가 사실 펀드를 좀 소수로 관리를 하는 편인데 저희가 펀드 런칭을 계속 이번 하락장 사실 1,400 가는 와중에서도 저희는 계속 펀드를 런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반등이 오고 시스템적 위기는 이제 좀 지나갔다라고 생각해서 지금부터는 뭐 시스템 위기가 올 거냐 말 거냐에 그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또 개별 종목에 관심을 가질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서 네. 저희가 이제 바이칩 코리아라는 이제 펀드를 런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조창현 수석 매니저라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직접 뵙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분이 네. 이제 뭐랄까 이제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네, 저희 이제 멤버. 대표적인 이제 저희 시니어 매니저고요. 이제 저희 회사를 첫 직장으로 인턴으로 들어와서 입사해서 그럼 벌써 꽤 됐겠는데요, 보니까. 네, 지금 거의 한 8년 이렇게 이제
계속 애널리스트와 매니저로서 야. 활약을 했고 이제 제가 이제 초기에는 제가 집중적으로 이제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협업을 하다가 지금은 제가 이 친구에게 물어보는 뭐 사야 되냐, 얘에서 어떻게 되냐 물어볼 정도로 사실 되게 흐뭇한 조직의 장으로서 저는 되게 흐뭇한 그런 이제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모펀드는 멀티 매니저 방식으로 운용을 합니다. 한 사람이 뭐 이렇게 딱 하는 게 펀드를 아니라. 나눠 가지고 이제 김용 대표, 저 그다음에 저희 이제 시니어 매니저 이렇게 해서 되면 각자의 베스트를 한 군데 모으는 방식으로 그리고 지금은 저는 종목을 조금은 흩어뿌려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싸고 뭐가 먼저 올라갈지 모르기 맞아요. 때문에 느낌이 와요. 종목을 좀 늘려서 집중하기보다. 네. 그리고 저평가가 해소된 것들을 팔아서 다시 또 저평가 상태에 있는 거를 사고 조금은 호흡을 빨리 가져가면 알파 창출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멀티매니저 시스템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구성을 한 겁니다. 이게 실제로 종목들 보면은 막 치는 종목들 보면은 무슨 뭐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무분별하게 네. 누가 튈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장이 그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분산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은. 한번 튀면 막 50% 이렇게 오르는 거는 아주 쉬우니까 요즘 네, 장에. 예. 그래서 연예 기획사들도 보면은 옛날에는 그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이 숫자가 작았거든요. 지금은 보면 막 20명씩 만들고 하는 게 이게 해보니까 누가 먼저 뜰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예. 뭐 걸스데이 구성하신 분이 이거 뭐 해리가 뜰 거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것도 아잉이랑 그 드라마로 뜰 거라고 가수인데. 그러니까 그건 언제 먼저 올라갈지는 마치 히트곡이나 연예인처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분산을 하셔야 되고 그게 직접 투자를 하실 때는 많은 종목을 살 수가 없죠. 맞아요.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삼성전자 하시거나 몇 개 본인이 확신 있는 걸 사시는데 간접 투자에서 제공할 수 있는 효용이라고 하는 거는 분산 투자를 하지만 어떤 조직력, 특히 저희처럼 애널리스트가 많은 경우에는 많지만 그 하나하나를 다 깊이 있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사고는 덜 나고 어떻게 보면 먼저 올라갈 종목도 그래도 뭐가 먼저 올지 몰라갔지만 감을 좀 갖고 있다는 거 그게 간접 투자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퀄리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는 자체적으로는 잘 준비를 해왔고 보존을 다행히 잘 해왔다는 게 그러니까 저희 내부의 조직 역량 수준은 제가 17년 투자자문사 운용사를 경영을 했는데 거의 최고 수준인 지금 것 같습니다. 2003년도부터 자문사를 그렇죠. 그죠? 예.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17년 중에 지금의 어떤 그 운용 역량이 가장 최고 네. 절정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1400 갈 때도 저희 조직이 생각보다 동료가 별로 없었고요. 그러니까 시니어 매니저 그만큼 경험들이 쌓인 거죠. 그리고 주니어는 주니어대로 이 와중에도 막 탐방 가고 계속 보고서 쓰고 신규 종목 발굴하고 이게 이원화돼서 잘 움직이는 걸 보면서 야 그래도 회사가 이게 짬이 쌓이니까 그래도 하락장을 이렇게 대처를 하는구나라는 것도 제 굉장히 흐뭇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놀라운 게 3월 달에 펀드 2개를 VIP 코어 밸류, VIP 딥 밸류. 네, 그것도 이름이 딱 느낌이 좀 오시죠. 야, 근데 이거를 3월 달에 그 흉흉한 시국에 이거를 딱 론칭을 해가지고 설정액이 150억. 그때 가입하셨던 분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용기에 대한 보상이죠. 예. 수익이 어떨 것이 단기간 한 달 만에 지금 꽤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바닥에서 이제 탈피를 했고 저희가 이번 바닥장을 뭐 이 신규 펀드뿐만 아니라 주식을 거의 꽉 채운 상태에서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은 좀 빨리 좀 나왔는데 진짜 실력은 여기서부터 갈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지수를 세워놓고 개별 종목별로 움직이는 장에서 진짜 실력이 갈리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걸 저희의 조직력, 축적된 역량에서 찾고 있는 거고요. 정말 그 100% 공감하는 게 사실은 이제 직접 투자하다 보면 한두 종목에 이제 이렇게 약간 몰빵하게 돼 있잖아요. 개인들이 직접 투자하다 보면.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종목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튈지 아니면 반대로 그냥 뭐 이유도 없이 확 또 주저앉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환경 자체가 너무 지금 좀 뒤숭숭하잖아요. 불안불안하고 이럴 때는 일각에서는 뭐 금융 노가다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우리 전문가들한테 정말 수십 년 그 경험과 이 리서치 노하우가 막 차곡차곡 누적된 이런 전문가들한테 무조건 맡기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사실 하고 싶어서 간접 투자 상품이 사실 그동안 신뢰를 많이 또 못 쌓았던 것도 사실인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 2000년대 한 초중반처럼 간접 투자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저도 어쨌든 주식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거니와
업계 종사자로서 이번엔 좀 신뢰도와 자존심을 회복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의지도 사실 상품에 담은 겁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간접 투자 상품을 보시는 시선에 대해서 저도 모르지 않거든요. 뭐, 이거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뭐 라임 펀드, 라임 사태 뭐 이런 것도 지금 예, 뭐 그런 진행이- 신뢰도에 정말 그러니까요. 문제도 있었었고요. 네. 예.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또 이 얘기 사실은 드리고 싶은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 전에 금융당국에서 뭐 개인들이 막 동학 삼전운동, 동학 개미운동 하니까 너무 과열이다. 좀 이렇게 좀 진정할 필요가 있다. 막 이런 막 보도자료 써가지고 막 배포해. 네, 진짜 지금 그런 보도자료 말고 이렇게 지금 머니 무브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 1999년 그 외환위기 탈출 이후에 어떤 그 바이코리아 펀드의 열풍이 지금 재현된 건데 이럴 때는 진정하라고 보도자료를 낼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 정부 차원에서 금융당국 차원에서 이 공모 펀드에 대해서 막 세제 혜택 막 엄청나게 막 이번에 장기 투자하시면은 세제 혜택 엄청나게 드립니다. 배당 투자 혜택 엄청나게 드립니다. 이런 보도자료를 내야 돼요. 그래서 운용사들한테 딱 막 불러 모아서 자, 한 달 안에 하나씩 무조건 공모펀드 론칭합시다. 대신 우리가 혜택은 빵빵하게 드릴게요. 저는 이런 보도자료를 기대했거든요. 네. 아, 참. 자, 그런 보도자료 4월 안에 꼭 나오기를 제가 우리 저 금융당국에 제가 주문을 저 개인적으로 또 진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증한 펀드도 아. 사실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는 좀 더 그런 세제 혜택이라든지 좀 더 장기 투자할 수 있고 배당을 좀 받으면서 그렇죠, 투자를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뭐 대주주 사실 요건 같은 것도 그렇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정비를 해주시면 사실 부동산으로 가는 자금들이 조금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진짜 네. 장기 투자가 좀 자리가 잡히도록 하는 그런 기회일 텐데. 아니, 페드가 정크펀드를 산다니까요, 지금 세상이. 그런데 그 공모펀드 세제 혜택, 뭐 이거 못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사실은 이거는. 정말 무조건 하시라, 무조건. 그래야지 두고두고 칭송받는다. 이런 말씀 제가. 지금 돈이 오고 있잖아요. 예탁금이 지금 뭐 50조 가깝다는데. 저는 부동산으로 가는 것보다 네. 기업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하는 게 가야죠. 좀 훨씬 네. 이 국가 대기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총선 때 뭐 그런 얘기 잘 안 나오는데 총선 이후에 이제 새로 당선되신 분들은 진짜 머리 맞대고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 계획, 설계를 좀 쫙 했으면 좋겠어요. 대주주 요건, 3억 원 이런 거 다 XX 이렇게 해버리고 좀 이렇게 그죠? 명분이 좋잖아. 지금은 정상 상황이 아니 위기 상황이니까. 네. 예. 과감하고 혁신적인 대응들, 조치들이 처방들이 나와도 누구 하나 욕하는 사람 없다. 아니 뭐 전 국민 상대로 뭐 100만 원씩 준다면서요. 미국은 100만 원 예. 넘게. 우리는 그거를 소득 수준 하위 몇 프로까지 줘야 되냐. 이거 가지고 또 시끌시끌 하던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차곡차곡 길게 보고 담아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이제 주요 고객 중에 이제 구프 펀드가 있는데 그 구프 펀드가 정말 차곡차곡 주식을 쌓아갔던 대표적인 예, 채권보다 좀 더 주식에 방점을 해외 두고요. 펀드. 네. 오.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쭉 이제 보면서 우리나라도 뭐 퇴직연금부터 해서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식을 쌓아 나가면 저렇게 부를 누릴 수가 있을 텐데 특히 이제 너무 부동산으로 좀 쏠림 현상이 있는 상황에서는 좀 더 균형을 좀 잡아주는 정책이 나오기를 저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해외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VIP 글로벌 슈퍼 그로스, VIP K 리더 732. 이거는 이제 국내 주식이네요. 그죠? 네. VIP 글로벌 슈퍼 그로스. 이거는 어떤 상품이에요? 제가 이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 사실 이제 개별적으로 관심사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예, 그리고 그 관심사에 맞춰서 각자 또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면 구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회사를 위해서 시간 얼마를 쓰고 나머지는 당신의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렇죠, 시간을 그렇죠. 써라. 아. 실제로 저희도 이제 그런 활동들이 내부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담당자들이 자기가 그동안 연구해 놓았던 R&D를 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 저희가 이제 그 기회를 부여하고 열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래서 한 친구는 좀 재밌네요, 더 이거. 국가를 불문하고 좀 그로스가 나오고 특히 이제 다른 산업들을 파괴하는 왜냐면 디스럽터라고 그러죠. 네. 그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좀 짜보고 싶었는데 마침 이제 그걸 찾는 고객분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상품을 런칭을 한 거고요. 그게 이제 VIP 글로벌 슈퍼 그로스고요.
이제 K 리더스는 이제 좀 더 우리나라에서 싼 주식도 많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좀 더 이 새로운 사업 기회들을 포착할 수 있는 산업들을 계속 공부를 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해서 이제 또 런칭을 하게 돼서 차세대 성장주, 네. 성장기업 뭐 이런 그러니까 거. 저희가 자산운용사 전환을 하고 나서 이런 사모펀드를 런칭을 이게 참 좋은 게 예. 그런 개인적인 어떤 연구의 결과들을 뭐 작은아마 이렇게 좀 해볼 수 있는 거. 너무 좋다, 이거. 그게 또 사실 조직의 사기 진작과 실력 배양에 도움이 좀 되는 거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메인 상품은 아니지만 그냥 구글이 검색, 유튜브 이런 게 있다면 뭔가 차세대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저희 네, 회사도 그런 일부분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을 살짝 이제 공개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참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3년 때 대학 4학년 때 이제 우리 김민국 대표랑 야, 참 VIP 투자 자문 네. 자문사를 차렸는데 벌써 이제 2003년이니까 진짜 17년 네. 만 네. 된 거예요. 내일 모레 이제 저 성인인데 네. 내가 참 공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저 고시 패스할 걸 뭐 내가 왜 이 어려운 주식 세계에 입문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이 고생을 사서 할까 아니면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본 적은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일단 약간 제가 처음에 배웠던 게 뭐 현명한 투자자, 벤저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 이렇게 배웠는데 공이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주식을 할 거면 변동성은 어쩔 수가 없다. 변동성은 잘 자기가 극복하고 관리하는 거지. 그거 싫으면은 주식은 못해. 못해.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그냥 변동성은 그냥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내가 이용할 거, 그러니까 잘만 이용하면 나의 좋은 친구. 근데 내가 그 공포감 휩싸이면 나를 죽이는 살인자라고 생각한 것들을 계속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왔다고 해서 특별히 제가 뭐 싫어서 못하겠다 이런 거는 이미 사실 좀 없는 상태였었고요. 입문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배우 최수종 씨가 여전히 아내인 하이라 씨를 보면 가슴이 설렌다고 그러는데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유부남들이 이제 오, 말들이 많죠. 왜 저런 얘기를 해서 근데 제가 투자 자문사 설립이 아니라 주식 시작한 걸로 치면은 지금 23년이 됐는데 네. 여전히 기업을 보거나 실적을 보거나 모르는 기업을 분석을 할 때 되게 가슴이 설렙니다. 아직까지도. 오 마이 갓. 아직도. 그러니까 하루에 12시간씩 읽고 토의하고 토의하고. 예, 탐방 가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제가 뭐 그게 뭐 돈이 생겨서 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흥미를 아직까지는 잃지 않고 있고 그 이유가 기업들이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현대차도 제가 하지 마라고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바뀌기도 바뀌니까. 하고 그런 변화나 이걸 타개해 나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진짜 현장에 있으면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회사를 엄청 걱정하지만 그 왜 우리가 연예인 걱정하고 이런 거 쓸데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기업들도 자기네들이 그 생계를 걸고 그걸 하기 때문에 극복 방안을 찾아내고 극복을 해 나갑니다.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어떤 희열 그리고 제가 직접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업체를 소유하면서 느끼는 야. 그런 좀 카타르시스 이런 것들이 저한테 아직 남아 있거든요. 여전히 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지분을 좀 계속 사면서 내가 네. 소유를 늘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그렇죠. 느낌이 제가 오는군요. 예를 들어 어떤 음식료 회사를 사면은 저희 집 냉장고는 일단 그걸로 꽉 차고요. 경자사 제품을 사면 가족들이 저한테 혼납니다. 그러니까 몰입을 하는 거죠. 그만큼 그게 네. 저한테는 재미이자 카타르시스 이거 너무 뭐 판단을 흐릴 정도가 되면 안 되겠지만 여전히 저는 즐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게 즐기면서 일하는 사람한테 뭐 이길 장사 없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참 느낌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 최윤철 대표가 얘기했지만 이 펀드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뭐 이렇게 좀 그렇게 뭐 이렇게 좀 높지 않고 강하지 않아서 뭐 그냥 직접 투자할래 이런 사람들이 좀 많지만 사실은 해보면 느낄 거예요. 이거 내가 해서는 이게 아니 되는 게임이구나라는 거를 딱 절감할 텐데. 자, 우리 저 VIP 자산운용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좀 12시간, 13시간, 14시간 막 이렇게 몸 바쳐서 이렇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그 운용사들, 자문사들, 운용사들에 있는 아주 좋은 펀드들 이 펀드 찾는 것도 공부예요, 그죠? 좋은 펀드 찾는 네. 것도 좋은 펀드를 골라가지고 이렇게 뒤숭숭할 때는 내 여유 자금을 또는 내가 아주 미래의 자금을 이런 아주 믿을만한 운용사에 맡기는 게 저는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저는 또 이렇게 그러니까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은 네. 펀드를 고를 때
일단 단기 실적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참 신기한 단기 게, 수익률에. 예, 어떻게 보면 단기 수익률이 많이 난 데가 다음에 또 안 좋고 안 이런 좋아. 예, 되게 역설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성적을 보실 때는 조금 길게 그리고 여러 사이클을 겪어본 펀드들이 좀 믿을만하다라는 판단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스타일에 맞아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이런 스타일이 좋은데 내가 전문성이나 시간이 없으니까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맡겨야 이런 변동성을 같이 넘어갈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은 뭐 변동성 올 때마다 직접 투자, 간접 투자한다고 해서 안 흔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같이 네. 움직이기 때문에 하려면 뭔가 강한 뭐 매니저에 대한 확신 혹은 스타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남들이 좋다고 해서 단기 성적 보고 한 펀드들은 결국은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안 좋아요. 뭐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피터 린치 마젤란 펀드. 이게 엄청난 레전드 장기 펀드인데 수익이 이런데. 예, 그걸로 그 펀드 투자해서 돈 번 사람이 가입자의 반도 안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잠깐 드는 생각이 그 VIP 코어 밸류하고 딥 밸류하고 우리 저 최준철 김민국 대표가 이제 각각 맡아서 하시는 이 펀드가 수익률 100% 되는 날 제가 회사로 가서 그때 이 유튜브 2탄을 찍죠. 아, 예. 어때요? 너무 한참 걸리지 않을까? 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의외로 빨리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저는 수익률보다 정말 간접 투자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다시 꼭 회복하고 싶습니다. 네, 너무 지금은 너무 좀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네. 아, 마지막으로 저 이제 그 얘기 듣고 싶어요. 우리 저 이제 2003년에 이제 자문사를 차렸지만 뭐 그 전부터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학생 때부터 네. 이제 투자를 하셨고 이제 투자 인생을 걸어오면서 본인이 이제 뭐랄까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뭐랄까 성장을 했고 또 많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 나한테 가져다 준 뭐 어떤 좋은 변화, 성과 이런 것들은 어떤 거다. 이런 거를 우리 저 유튜버 분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네. 주식을 접근하는 어떤 지금 20대, 30대들이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단순히 뭐 차트 보고 사고 파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공감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주식이 가져다 준 가장 큰 결과는 제가 캐피탈리스트가 됐다는 거겠죠. 개탈. 예, 그러니까 그 선망의 대상이 자산가가 됐다는 네. 거겠죠. 물론 그것 때문에 뭐 일을 덜 하고, 그러니까 사실 결과적인 부분인데 이제 저희 롤모델도 다 그렇게 됐으니까 저도 끝까지 잘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 없었으면 시작을 했겠습니까? 네, 또 당시에는 제가 부모님한테 주식하는 5년 동안 말도 못하고 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뭐 저희 동아리도 당시에 약간 강원랜드 동아리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인식이 안 좋았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그런 기대감이 없었으면 대학생이 주식 투자야 다시 그때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뭐 네. 카지노 가서 돈 따는 방법 연구하는 이런 식으로 봤었으니까요. 네. 그런 기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겠지만 그 결과가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 만족하고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했나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연간 단위로 마이너스를 냈던 게 사실 23년을 돌아보면 한 3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오. 그러니까 3년만.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연간 단위로 뭐 100% 이상 났냐면 또 그런 해도 없었었거든요. 오. 그러니까 결국은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안 깨먹으니까 벌더라. 예. 안 깨먹으니까 주식은 돈을 무적으로. 벌게 되더라라는 그게 이제 저한테는 크게 남았던 교훈이었고요. 역시 그게 맞았어. 그냥 너무 빨리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제 저랑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제 활동을 안 하고 계신 하여튼 같이 투자한 사람들이 생존율 자체는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의 한 20년 전에 교류하셨던 분들이 아직까지 대부분 다 현역에서 아직까지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요. 생존율 참 좋은데 좀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제 지키려고 잃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장기적으로 벌리는 게 주식 투자, 가치 투자. 그렇게 그 교훈을 대부분 처음엔 저한테는 23년의 가설이었지만 네. 그걸 몸으로 겪고 결과로 보여주면서 저한테 하나의 체득이 됐다는 게 네. 그래서 저는 제 20년 뒤에 저희 주식들이 더 기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인 거야. 이 VIP 자산운용이라는 회사가. 이거 너무 가짜이시. 아니 이게 개인 회사를 넘어서서 이렇게 해서
그 왜곡된 인식, 뭐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다 이게 투기꾼으로 보고 뭐 도박하냐 뭐 다 이런 인식이 지금도 있거든. 지금도 하다못해.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뭔가를 성과를 보여주면서 그 고객들하고 공유하고 이런 것도 참 진짜 자산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자산. 지키고 보호해야 될 자산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뭐 현대차처럼 많이 회사들이 좀 그 변하고 있다. 좋은 방향으로 네.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들 많은 대기업이나 특히 이제 중견기업들 보면 뭐 상속이다, 충이다 이런 핑계 대면서 일반 주주들, 이 소수주주들 막 이렇게 좀 등한시하고 네. 배척하고 네. 그냥 배당도 안 하고 네. 뭐 자산 매입하라 그러면 무슨 소리냐 막 이러고 막 이 자본 배분 버핏이 얘기하는 그 자본 배분 이런 거 소홀히 하고 또 유량경제TV의 한 방향이 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네. 한번 좀 선진화 해보자, 네. 리모델링 해보자 뭐 이런 거라서. 근데 그 관련해서도 뭐 의결권 행사라든가 네. 그 어떤 기업 경영진들과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 저 최 대표나 VIP 자산 운영이 좀 남다른 그 원칙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발전을 시켜가고 있는 건지, 네. 어떻게 좀 그런 것들을 하나의 모델로 하고 있는 건지 그 얘기를 우리 저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네. 들려주시죠. 정치 경제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 혹은 뭐 미국이 걸어온 길을 보면 항상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변화해 갑니다. 특정한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예를 들면 뭐 유권자의 어떤 권익, 여성들의 권익, 뭐 소수 인종들의 권익 올라가죠. 예, 올라가고 우리도 예전 이제 정치 체계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맞아요. 민주화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진행이 됐고 뭐 총선 뭐 얼마 없지만 옛날에는 정말 유신 정권 시절에는 맞아요. 그냥 정부가 일정 국회의원 인원수는 본인들이 찍어가지고 하고 다 이러던 조작이잖아요. 네, 시절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발전을 해왔잖아요. 정치적인 민주화다. 예, 이렇게. 그 중에서 남아 있는 게 사실 대주주들이 소액주주들에서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낮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남아 있는 마지막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 희망적인 게 일단 큰 회사들이 여기에 발을 맞추고 있다는 게 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큰 회사들이. 예, 결국에는 작은 회사들이 변해서 큰 회사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저는 거꾸로인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삼성, 현대, 아까 네. 현대차. 예, 그런 데들이 보여주는 것들이 그래도 좀 긍정적인 속도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발전에 좀 더 방향과 속도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국 기업 가버넌스 포럼 같은 그런 이제 단체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좀 더 그 저도 활동을 이제 네. 힘을 보태고 있는 것도 조직적으로 좀 대응도 하고. 그렇죠. 개별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뭉치고 이제 뭉친다는 게 그냥 아무 얘기나 다 밀어준다 이런 거보다는 그 안에서 또 뭐가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거고 올바른 방향인지를 토의하고 공부해서 그거를 반영하기 위한 활동들을 좀 통일돼서 하는 네. 이런 걸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이 단체가 전 되게 반가웠고요. 기여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병행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 저는 그 지금 우리나라의 가버넌스의 문제들도 결국에는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걸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럼 해결된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역시 개선되기 전에 전에. 예, 투자를 하는 게 좋으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개선 전에 투자하는 전에. 게 예, 그게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확인하고 나면은 안 됩니다. 네. 제가 아까 뭐 강원랜드 그 얘기도 드렸지만 네. 그러면 그렇게 부모님한테 주식한다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천대당하고 이러던 시절에 주식 투자할래 아니면 인식이 개선된 다음에 투자할래 이러면은 저는 20년 전으로 가고 싶어요. 그것이 기회가 많거든요. 그때가. 네. 좋습니다. KCGF의 어떤 역할이나 활동 이런 것도 사실 좀 저도 이제 기대하는 바가 제법 네. 큰데 좋은 얘기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적 민주화 뭐 사이버 세상 가보면은 뭐 대통령 욕하고 뭐 국무총리 비방하고 막 차고 넘치잖아요. 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오히려 뭐 미국이나 이런 데도보다도 정치적인 발언권이나 안 잡아가잖아요. 이제 예, 남산 안 가도 되니까. 네. 예. 정치적인 자유 네.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책임을 너무 좀 안 진다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 이제 이게 과잉 상태인데 최 대표가 얘기한 대로 경제적인 어떤 그 민주화, 그러니까
지배주주들이 그 일반 주주들, 소수 주주들을 대하는 이런 태도나 또 그런 태도를 규정짓는 법과 제도는 상당히 우리가 좀 이렇게 뒤처져 있다.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거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그 계기에 의해서 모멘텀에 의해서 개혁이 될 건데 투자의 시기는 개혁의 전으로 잡아야 된다. 네. 개혁되고 나면 이게 다 주가에 반영될 거 아니에요, 이미. 그렇죠. 그죠? 지금 뭐 PBR 뭐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 뭐 두 자릿수가 높은 거는 그만큼 이제 배당 수익이 높고 PBR이 낮은 거는 주가가 그만큼 디스카운트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전반적으로 가능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라고 하는 얘기하는 거잖아. 한 큰 요소죠. 네. 근데 이게 결국은 경제적 민주화가 진행될수록 이런 디스카운트는 또 해소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그 전에 기회를 잡아라. 네. 너무 혼자 다 잡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좀 역발상 투자자에 가깝다 보니까 네. 이제 그 기회 요인을 포착하는. 근데 저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하여튼 투자를 일찍 하고 나중 하고를 떠나가지고 이 부분도 조금은 정상화가 돼서 주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려면 사실 기업들도 많이들 또 비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투자자들 자체가 장기 투자를 안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장기 투자 문화가 기본적으로 자리가 잡힌 상태가 그럼요. 또 전제가 돼야 됩니다. 모든 걸 다 회사 탓으로만 돌릴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법과 제도가 중요한 거예요. 장기 투자를 하면 이익이 난다. 그렇죠. 같이 가야 됩니다. 네, 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3년 투자한 사람이 받는 배당 세금보다 네. 그죠? 2년 투자한 사람이 내는 배당 세금이 더 네. 많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배당도 좀 분리과세도 좀 그럼요. 이루어지고 이렇게 네. 장기 투자 그리고 배당 투자 이런 것들을 하게 해주면은 돈은 이제 수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억지로 하지 않아도 네. 그렇게 그것과 그리고 기업들의 인식 변화 그리고 외부적인 어떤 가버넌스에 대한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면 맞물려서. 네, 저희도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아주 그냥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뭐 금강산 식후경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건강은 좀 어때요? 건강? 저는 일을 오래 하는 게 사실 목표거든요. 제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주식 투자를 오래 하는. 제가 2014년에 버크셔 주총을 갔던 게 그 버핏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못 볼까 봐 갔는데 아직도 이제 90이 되셨는데 저도 진짜 롤모델들이 다 그래서 그런지 저 좀 이 좋아하는 투자를 오래 오래 하고 하고 싶다. 싶습니다. 오래 하려면은 일단 뭐 회사가 사고를 치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거고 그리고 좋은 안 망할 주식을 골라야 될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최근에 이제 헬스장을 잘 못 가고 있지만 이제 제가 헬스장에서는 그 사이클 타면서 신문 보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시간을 뭐 아무렇게나 쓸 수는 없으니까 뭐 자료를 보거나 이렇게 못 말려. 진짜. 그래서 이제 건강도 그만큼 이제 챙기고 있고요. 네. 제가 건강 보조식품도 물론 리서치하느라고 먹는 오.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10알 이상 하루에 먹고 있고요. 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숙면을 취해야 돼서 잠도 잘 자려고 노력을 하고 옛날에는 참 금융위기 때는 고객들 돈을 까먹고 오면 너무 괴로워가지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자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또렷한 정신을 그렇죠. 유지하고 스스로 관리하는 게 고객들한테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번에는 잘 잤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제 잘 좀 잤구나. 저한테 주어진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네. 저 스스로도 좀 정신적으로도 뭐 사실 정신적으로는 하루 종일 엄청나게 읽기 때문에 네. 사실 그거는 저한테 한 루틴으로 자리가 잡힌 거고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도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딱 이제 제가 눈빛을 보니까 요새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막 일을 정말 많이 했다라는 게 딱 예.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일단 보고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써서 올리는 게 생산성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게 저한테 우선인데 어제도 거의 한 10시간 읽은 것 같으니까 종이로 된 것만 한 10시간 읽은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소화하려면 또 체력이 받쳐줘야 되니까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 네, 자, 그 동학 개미운동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부동산 막 거기서 속 끓이는 것보다는 이제 이 주식시장으로 와가지고 장기 투자해가지고 기업들의 성과를 같이 오래오래 공유하는, 기업을 소유하면서 성과를 오래오래 공유하는 이런 거가 참 너무너무 멋있는 모습인데
그 직접 하는 거는 사실 참 어렵다. 되게 고된 일이다. 그래서 아주 좋은 그 VIP 자산운용 같은 좋은 회사에 좋은 펀드 매니저를 찾아가지고 좋은 펀드를 찾아서 오래오래 좀 돈을 맡기시면 결국은 좀 행복한 미래가 이렇게 보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제 최 대표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어떤 신뢰, 믿음이 좀 확 가네요. 너무너무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진짜 건강해야 네. 저 VIP 자산운용도 17년, 20년, 100년 갈 것 같고 우리 저 최 대표도 버핏 할아버지처럼 90세, 100세까지 오래오래. 이렇게 네. 오래오래 운용하고 네. 펀드 매니저로 활약하는 그런 게 될 테니까 건강 특별히 좀 관리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어요. 저도 고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네.